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트와 꽃잎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일러스트 버전은 CS6고요. CC와 약간의 툴이라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필요한 어떤 툴들을 보면 셀렉션 툴,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 그리고 펜 툴과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 그 다음에 도형 툴들을 이용할 겁니다. 자, 먼저 저희가 요같이 하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만들기에 앞서서 요 각각의 약간의 기능들을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선택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개체를 드래그해 선택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동하거나 또는 크기를 변형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선택, 크기 변형, 이동. 자, 요것들은 여러 개로 묶여 있죠. 여러 개 다 이렇게 개체를 선택을 합니다. 제가 개체라고 했는데 이 개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들은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을 할 테니까 개체, 오브젝트라고 매치를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서 내가 얘를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겠죠. 위치도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도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자, 도형을 이용할 겁니다. 물론 직접 펜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펜툴은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펜툴 말고 도형을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트를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앵커, 원래 앵커라고 합니다. 앵커는 아까 우리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얘는 움직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컨트롤 Z 누를게요. 셀렉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내가 일부 앵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앵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러스트에서 선분을 만들기 위한 포인트 지점을 얘기합니다. 자, 앵커를 한번 설명할게요. 펜 툴로 클릭. 그럼 요게 하나 앵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와 또 다른 앵커를 땅 하고 찍으면 요 앵커와 요 앵커를 잇는 선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셀렉션 툴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는 전체가 다 선택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부분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는 부분적인 수정할 때 필요한 툴이고요. 셀렉션은 전체 개체, 모양을 선택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셀렉션 툴 선택을 하고 델리트. 자,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이게 선택된 앵커예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선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앵커는 채워져 있어요. 그 내용을 누르고 안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요 앵커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핸들은 언제 보이는 거냐면 곡선을 사용할 때 보입니다. 자, 먼저 제가 펜 툴로 한번 설명할게요. 클릭. 그 다음에 클릭. 그럼 뭐가 생기죠? 직선이죠. 근데 제가 곡선을 만들려고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얘는 클릭이 아니에요.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또 작대기가 만들어지죠. 요것을 우리가 바로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와 같이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바로 진행되는 방의 핸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반대쪽에 호가 생기는 겁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이렇게 되면 진행하는 것은 위로 진행하지만 그 반대쪽에 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 이렇게 바깥을 누르면 되겠죠. 셀렉션 툴로.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지우겠습니다. 선택하고 뭘로? 셀렉션 툴로 얘를 선택하고 제가 델리트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여기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얘를 클릭 선택하고요. 드래그로. 그 다음에 요 핸들을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호간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예. 자, 지금 여기에 움직였을 때의 이쪽 아래쪽의 핸들도 같이 움직여지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이 핸들도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올리면 반대쪽 핸들이 내려가고 또 내리면 모양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가 개별적 핸들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로 이 핸들의 지점을 누른 채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앵커 포인트를 핸들 포인트를 정확히 눌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 벗어나서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본인들은 잘 누른다고 누르지만 그게 약간씩 어긋나 버리면 선택이 잘 안 되면 핸들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요 앵커를 확인하고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곡선의 모양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뾰족해 줘야죠. 근데 여기가 밑에가 둥글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요 둥근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 때도 뭘로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걸 씁니다. 자, 요 둥글게 돼 있는 부분을 콕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부분적으로 얘를 조정할 거예요. 선택하고 채워져 있죠? 여기는 채워져 있지 않고요. 요 앵커를 눌러서 밑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만들려고 해요. 지금 현재 모양은 요렇죠? 내가 요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때도 요거를 갖다 씁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또 다시 얘를 누르고 위로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모양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요. 색상을 바꿔볼게요. 색상은 이쪽에 있습니다. 얘가 면색, 선색, 면색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색은 선을 더블 클릭해서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바깥에 눌러있는 선색을 우리가 없애고 싶다면 선택을 하고 선색이 앞에 나온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선이 투명하게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를 이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꽃잎. 자, 꽃잎은 사각형을 갖고 만들 겁니다. 사각형을 갖고. 이때 저는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요 색상에서 면색과 선색의 기본 색상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얘를 누르면 기본 색상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저는 사각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려면 여기에 앵커를 추가하고 밑으로 얘를 쭉 내릴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동그랗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들어간 부분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펜 툴로 이렇게. 자, 앵커가 있어야 조정이 됩니다. 앵커가 없는 상태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자, 해볼게요. 이쪽은 앵커가 없죠? 누르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일러스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앵커를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어서
앵커 포인트나 다른 어떤 툴로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키느냐를 잘 이해하신다면 어떤 모양을 만드는데 그나마 조금은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앵커를 만들었으니까 앵커를 클릭하고 얘를 다시 눌러 드래그 하죠. 자, 여기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없으면 이 앵커와 이 앵커의 3번 안에 없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펜 툴로 여기를 앵커, 또 다이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또 하고 또 이렇게 조정합니다. 자, 결국은 다이렉트 셀렉션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무엇인가를 부분으로 선택해서 걔를 변형하고 위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거기에 선분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또 여기 펜 툴에 앵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하다면 오히려 필요 없는 앵커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앵커가 생겼다면, 자, 앵커가 잘못 눌러서 이렇게 앵커가 생겼다면 이 앵커를 없애야 되거든요. 이때 앵커를 없애려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가서 빼기가 나오죠. 펜 툴 옆에 보면 약간 빼기가 나오잖아요. 플러스가 나오죠. 얘는 앵커를 추가하는 거고요. 빼기가 나오죠. 얘는 앵커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즉 얘를 누르면 앵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앵커가 없는 선분에다 놓으면 앵커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제가 이거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자,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둥글게 둥글게 모양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럴 때 다시 얘를 사용합니다. 앵커 포인트로. 자, 이렇게 아까처럼 둥근 부분이 뾰족하게 만들 때도 얘를 썼죠. 콕 찍어서. 이번에는 앵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오히려 곡선이 됩니다. 즉, 직각인 형태의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곡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색상을 바꿔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면색을 앞에 놓고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펜 툴로 녹색이죠. 녹색으로 할게요. 네, 빨간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녹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요. 클릭하고 또 누르고 손을 떼면 직선이 되는 거고요. 내가 손을 떼지 않고 누른 채로 드래그 하면은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로 풀고 다시 펜 툴로 누르고 또 누른 채로 드래그 해야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또 얘를 눌러서 바깥에 눌러 해제하고 다시 펜 툴로 누르고 자, 이런 식으로 번거롭지만 초보자리라면 그 부분을 조금 번거롭지만 이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셀렉션 툴로 바깥에 누르면 선택한 부분이 해제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펜 툴로 필요한 부분을 다시 또 클릭 누르고 드래그 해야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싶다면 다른 셀렉션 툴로 수정하고자 하는 앵커를 누르고 이렇게 당기셔도 됩니다. 또 얘도 눌러서 클릭 다시 누르고 이렇게 당겨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이렉트는 부분적인 선택, 부분적인 움직임, 부분적인 변형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셀렉션 툴은 내가 얘를 움직이면 전체 다 움직여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어머나, 그쵸? 자, 네. 자, 그 동그란 거 만들어요. 동그란 건 뭐 당연히 여기서 얘를 만들 수 있겠죠. 동그란 걸로 이렇게 해서 색상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자, 셀렉션 툴로 바깥에 눌러서 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선을 곡선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펜 툴로 제가 눌러서
여기 눌러서 또 누르고 드래그. 아, 여기 좀 잘못됐네요. 여기 지금 앵커가 두 번이 생겼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없애야 되겠죠? 요거 앵커를 탁 누르면 없어져야 되는, 여기 누를까? 네,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죠? 앵커를 빼거 되면, 여기서 이렇게, 자, 어떻게 누를까요? 클릭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보이면 앵커가 빠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뭔가 꽉 닫아져 있죠. 모양이 어딘가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는 패스를 우리가 클로즈 패스라고 하고요. 그죠? 열려 있는 패스를 우리가 오픈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선 뭐냐면 오픈되어져 있거든요. 열려 있죠. 그죠? 닫혀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빨간 거를 더블 클릭해서 아니네요. 얘를 눌러야 되겠네요. 그죠? 얘가 none, 얘가 투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고 얘가 다른 거에 뒤로 가야 되잖아요. 뒤로 갈 때는 레이어에서, 자, 제가 선택한 거는 여기 선택했을 때 이렇게 모양이 보입니다. 동글동글한 게 두 개가 있는 게 선택한 부분이에요. 걔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요것보다는 이렇게 뒤로 보내야 되겠네요. 그죠? 위치가 바뀌겠네요. 포토샵의 레이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요거는 원을 갖고 색상을 채웠다면 뾰족뾰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로 둥글게 보인 부분을 클릭하면 뾰족해집니다. 오히려 뾰족하게 되어져 있는 각이진 부분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곡선이 되는 거고요. 곡선이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얘가 뾰족, 직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을 틀어야 되죠. 셀렉션 툴로 전체 각도를 틀어야 되니까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모양이 보일 때, 얘는 아니고요. 이렇게 모양이 보일 때 얘는 크기를 조정하는 거고요. 이때 여기 각도를 틀면 되겠죠. 그리고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만들고요. 또 여기다가 또 각도를 틀고요. 자, 물론 지금 이렇게 뭐 각도를 틀고 위치를 잡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명령들도 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보신 분들, 뭐 저렇게 하니?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일러스트를 처음 입문하시고, 그래서 요 툴들을 어떻게 시킬까, 뭐 또 이해할까,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화려한 기교나 이런 것들에 원하신다면 사실 이 지금 강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강의도 어떤 특별한 스킬을 막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툴에 대한 기능과 거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쪽으로만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